코로나19 관련 통계입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해야 될까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비교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구와 대구 이외의 지역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분석하게 된 계기는 연합뉴스 기사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 자, 근데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일 기준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다라고 하는 이런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왠지 이제는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읽히게끔 신문 기사를 썼어요. 저는 연합뉴스와 좀 다른 데이터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중국과 중국 이외의 국가들을 비교했는데요. 중국의 경우에는 2월 초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가 2월 13일 날 분류 기준을 바꾸면서 확떡 증가했고 3월 초가 되면서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3월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해서 지금 중국의 패턴을 거의 쌍둥이처럼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이제서야 그 심각성을 느낀 여러 국가들이 서로 국경을 폐쇄하고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휴교령을 내려가면서까지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월 13일 날 확진자 기준을 바꿔가면서 선제적으로 격리시키고 치료를 하면서 확산세를 막았던 거하고 비견되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이 2월 초에서부터 3월 초까지 대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도 3월 초에서부터 대략 4월 초 정도까지는 가야 진정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거는 한두 국가가 노력을 해서 된다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합심해서 노력을 해야 이게 진짜 조금 소강 국면으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4월 초까지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망자 추세를 보니까 요건 확진자 추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중국 같은 경우 꾸준히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3월 달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그 증가 추세가 중국보다 더 가파릅니다. 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치자 추세를 보니까 이건 또 앞에 있는 두 그래프와 또 양상이 다릅니다. 2월 초부터 완치자가 이제 점점점 증가하기 시작해서 중국은 이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섰었죠. 그래서 이제 완치자가 8만 명 이상까지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대략 한 2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중국 이외의 국가들은 조금 더 기준이 엄격한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2달보다 조금 더 걸려야 확진자들이 다 완치된다. 그러니까 확진자들까지 다 완치되는 시점까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최소한 2달에서 한 3달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종합을 해보면 아주 최소한으로 잡으면은 4월 초 정도까지는 절대로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5월 초 정도 보수적으로 잡으면은 6월 초 정도까지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갑니다. 6월 초 정도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4월 초에서 5월 초 그 사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대구하고 대구 이외의 지역을 비교해 봤습니다. 초반에는 대구 이외의 지역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많았지만 2월 18일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이 되죠. 그러면서 대구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다른 지자체들이 매우 조심해서 대구보다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대구가 이제 겨우 조금 진정의 국민이가 보일까 말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정됐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더군다나 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 진정될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벌써 국민의 피로감을 이야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기사를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부터는 R 프로그램 사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로우 데이터를 저장할 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가져올 데이터들 링크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차이나라고 명칭되어 있으면 차이나로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아더스로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진자 수를 가져왔고요. 같은 방법으로 사망자도 가져오고, 또 그 다음에 완치자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묶어요. 그 다음에 대구와 대구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합니다. 대구이면 대구로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더스로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항상 최신 업데이트된 데이터 가지고 그 추세를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건 오늘 날짜 기준으로 분석한 거고요.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또 양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얼마나 국민이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로 항상 최신 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데이터를 보면요. 뭐 애니메이션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만 보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실행시키면 애니메이션 된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거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만든 거고요. 요 다음 거는 사망자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완치자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구하고 대구 이외의 지역을 비교하는 거, 요것도 간략하게 선과 점만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제 겨우 조금 기미가 보이는 거지 아직 진정국민 아닙니다. 방심할 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언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